자, 누앙사 두 번째 파트 이 뒷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박앤로 작가가 전쟁에 갔다 오고 나서 돌아왔을 때 상당히 가난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앞부분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죠. 가장 큰 특징은 소를 빌리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웃집 소를 빌려주는 소 주인과 얘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서사적으로 내용을 풀어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소 빌리기를 거절당했다고 했죠. 거절당했으니까 이제 농사 지을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좌절감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실 들어간들. 자, 소 빌리는 것을 거절당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와실은 무슨 뜻이냐면 달팽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달팽이 집. 진짜 달팽이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좁은 집, 자신의 좁은 집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작고 초라한 집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으랴.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왜? 소를 빌리지 못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없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고 뜬 눈으로 막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아주 좌절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북창을 비껴 앉아, 그 창에 비껴 앉아서 새배를 기다리니. 새배는 새벽을 의미합니다.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샜는데 아침이 되니까, 새벽이 되니까 무정한, 아주 무심한 대승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승은 뭘 의미하냐? 요거는 오디세라는 새를 의미합니다. 이 오디세를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도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오디세는 예로부터 봄이 오면 밭 가는 것을 독촉하는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봄이 오면 밭갈기를 독촉하는 울음을 우는 오디세가 나의 한을 돋구는 거예요. 더 돋우는 거예요. 돋우는 거. 그러면 이 오디세는 나의 그런 걱정이나 근심이나 농사를 짓지 못해서 하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을 더 뭐하고 있어요? 더 그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는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디세 요것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 갈게요. 이 조가 앞에 한 글자가 잘렸어요. 종조추장하야. 종조추장하야. 아침이 끝날 때까지 추창하야. 슬퍼하여. 어려운 말이에요. 슬퍼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들을 쳐다봅니다.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리나다. 농가는 이미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어때요? 흥이 없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농사를 못 짓고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아무리 즐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봐도 전혀 흥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세정모란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나다. 자, 세정모른 한숨, 세정모습.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의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한숨. 그래서 시적화자의 정서는 지금 어때요? 걱정, 근심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내가 계속 굶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운 저 소비는 볕보님도 돛을 세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저 소비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이거 농기구죠. 왜 아까울까요?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짓지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볕보님 요거는 쟁기에 나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돛태요. 돛타. 드디어 나왔네요. 돛타는 지금의 말로 좋다입니다. 옛날에 좋다 이런 말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맑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좋다가 지금의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의 좋다는 맑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왜 내가 지금 농사를 못 지겠는데 저기 걸려있는 쟁기는 날도 잘 서 있고 좋기만 하다. 그래서 나를 더 내가 내 걱정 근심을 더 심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쟁기는 가시 엉긴 묵은 밭도 가시 엉켜 있는 저 묵은 밭도 쉽게 용케 관련 많은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다. 저 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농사를 결국엔 짓지 못하는 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춘경도 거의 거다, 봄도 거의 다 지났다, 후리쳐 던져두자. 자, 여기 줄 한번 쳐봅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주 가난하고 소도 못 빌리고 결국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가 후리쳐 던져주자. 야, 이제 이 생각을 그냥 다 팽개쳐 던져버리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시상에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을 결국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자, 팽개쳐 버리자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안 빈낙도 하겠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안 빈낙도 하겠다. 자연을 즐기겠다. 사대부의 도리, 유교적 도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살겠다.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부분이랑 아예 시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호의 한 꿈을 꾼지도 오래려니, 강호의 한 뜻, 요거 다른 말로 뭐래요? 호, 가, 도. 결국 무슨 뜻이에요? 자연을 즐기는 것. 꾼지도 오래됐대요. 내가 오래됐대요. 구복이 위로하여. 구복은 먹고 마시는 거. 위로하다라는 것은 거리낌이 돼서 어집어 잊었었다. 슬프게도 다 잊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천피기욱한데, 천피기욱이라는 것은 이게 사경인가 어디에 나오는 그 한자, 그 중국 그런 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기에 있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저 물가를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비군자들아, 자, 유비군자들아, 교양 있는 선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선비들아, 낙대 하나 빌려써라. 낙대는 낚싯대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비들을 부르면서 낚싯대나 하나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상춘곡에서 나왔는데, 홍진의 모친분데 인해생이 어떠한고, 뭡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말건방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노화 깊은 곳에, 이것도 또 나오는 단어네요.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서, 노화라는 것은 갈대, 밭, 갈대 정도로 해석되면 되고, 깊은 곳에 명월청풍에 벗이 되었대요. 내가. 그러면 나와. 명월청풍 뭡니까? 달, 밝은 달, 그리고 맑은 바람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얘네는 뭘 의미하는 애들일까요? 자연 이겠죠. 그럼 나와 자연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벗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동등한 관계니까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과 내가 하나다, 합일. 더 나아가서 물, 자연물과 내가 하나다, 무라일체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 후리쳐 던져주자, 현실은 다 후리쳐 던져주고 자연을 즐기는 사대부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무심한 백구는 갈매기를 의미합니다. 오라하며 말라하랴. 자, 얘는 오라하며 말라하랴.
오라고 하기도 하고 말라고도 하기도 하겠냐. 그래서 무심한 백구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고전시가에서 백구 나오면 무조건 물화일체예요. 얘는 물화일체를 나타내는 그런 갈매기 하면 물화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툴이 없을 산 다문인가 너기누라.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라 생각한다. 그럼 결국 다툴 사람이 없다는 건 없는 것은 이것뿐만이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 가볼게요.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쥐치 있으라마는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쥐치 뜻과 취향이 있으니 뜻과 취향이 있으리마는 두세 일엉 반론을 다 묵여 더뎌두고 이시면 죽이요 없이면 굶을망정.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두세 일항이나 되는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죽이 될 거고 없으면 내가 굶고야 말겠다. 그냥 뭐 하면서 살겠다? 있든 없든 뭐 하면서 살겠다? 만족하면서 살겠다. 이게 결국 앞에 나왔던 무슨 말이랑 통하냐면 안빈일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것에 편안하게 살겠다, 가난한 것에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안빈일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렸노라. 내가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굶을망정이지. 남의 집에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말고 살겠다. 내 빈천 스린 여겨. 내가 빈천을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한다 여겨서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진다고 해서 그게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가 부러워 여긴다고 해서 손을 치다 나오려 내가 이렇게 오라고 해도 나한테 오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상대방이 부럽다는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귀가 있는 거, 돈이 많은 거, 가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럽다고 그거 일로 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럼 결국 내 분에 뭐 하겠다? 맞게 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거 또 뭔 뜻이에요? 이거 만족하면서 사는 삶, 안분 지족, 안빈 낙도. 그리고 밑에 또 나오겠지만 단표 누상, 똑같은 말 단사 표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단표 누상 똑같은 거예요. 단표 무슨 바구니에 바구니래 무슨 표주박 같은 데다 물 떠먹고 더러운 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밥 먹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단표누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을까?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 외에는 생기지 않았다. 즉 나는 다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태도? 운명론적 태도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느냐. 다 이게 운명이다. 빈이무원을 어렵다 하건만은 빈이무원. 자, 여기 한번 네모 쳐봅시다. 이게 아주 이 작가의 주된 생각. 빈이무원은 뭐냐? 가난하여도 원망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이 이러한데 서러운 뜻은 없노에라. 내 생이 이러함으로 서러운 뜻은 없다. 결국 내 생활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 서러운 뜻은 없다. 그래서 결국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 단사표음 아까 단표누항이랑 같은 말이라고 해서 이도 적힌 여기누라.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즉 한 사발에 밥을 먹고 한 표죽에 물을 마시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이것을 만족하며 여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는 내가 가난해서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시상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도 내가 자연을 즐기며 만족하며 살겠다. 사대부의 도리를 다하겠다. 평생 한 뜻이 따뜻하게 입고 먹는 것에 없다. 그래서 나의 한 뜻은 따뜻하고 먹고 이렇게 그냥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태평천하의 아주 평화로운 세상에 충효를 일삼는데, 그럼 충효는 뭐예요? 유교적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겠다. 화형제 신붕우하며, 화형제 신붕우는 형제간에 화목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것을 화형제 신붕우라고 합니다. 이것도 유교적 도리이자 사대부가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외다하리 누가 있을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어휘 한번 봅시다. 외다, 이거는 그릇되다, 잘못되다, 틀리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옳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오른손이 이 옳다에서 온 거고 왼손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예전부터 박대당한 이유가 이런 단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다라는 것은 그릇되다, 잘못되다, 틀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시 그럼 해석을 해보면 화형제 신봉우를 누가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겠느냐.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렸노라. 그래서 내가 이런 유교적 도리 외에는 내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내가 주어진 운명대로 살겠다.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부기, 온포 이런 것들과 대조되는 말, 비니무원, 단사표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누앙사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연을 즐기면서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겠다 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자주 반복해서 꼼꼼하게 읽다 보고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단어 막 이런 것들은 화형제 신봉우 이런 것들, 뭐 단사표음, 사실 이런 건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사실 밑에 각주로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조선, 빨간색으로 한번 오래간만에 다른 색을 한번 써볼까요? 조선, 전기, 가사, 그리고 후기 가사, 전환기. 조선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의 전환기에 이 누앙사라는 작품이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래서 전기 가사의 특징은 뭐야?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은 자연의 은일, 강호, 가도,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뭐 충,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후기 가사의 특징은 뭡니까? 후기 가사는 일상적 언어들이 많이 쓰이고 뭐 가난, 뭐 다양한 소재들이 쓰였고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어요. 반면에 이런 것들을 전기 가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게 전기 가사의 특징이라면 후기 가사는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전기 가사들은 대부분 서정성이 높았고 후기 가사들은 서사성이 높았다. 이야기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 전환기 가사로서의 누앙사의 특징은 서정적이고 관념적인 전기 가사보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가도와 충을 노래했다는 점에서는 전기 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했다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후에 또 봐야 되는 작품은 선상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때 중요한 작품이다. 그리고 뭐 수능에도 나왔지만 뭐 일동장유가 같은 것들도 이런 조선 전기 후기 사이에 있는 가사로서의 가장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료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조선시대에 여러 내후 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누항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드러내는 공간 맞죠? 가난한 공간이니까 안빈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진 않죠.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잃지 않게 된 화자의 모습, 선비로서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기억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은 화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기억 뭡니까? 소 없는 군가 맞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니은 봅시다. 니은은 소를 빌리지 못하여 위축된 화자의 모습이다. 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풍채적은 형용의 맞죠? 내가 작아진 모습이잖아요. 풍채적은 형용. 디귿 화자가 한동안 잊었던 자연의 법삼아 살겠다는 꿈 뭡니까? 디귿 강호의 한 꿈. 그쵸? 요것도 화자가 한동안 잊었던 자연의 법삼아 살겠다는 꿈 맞죠? 강호의 한 꿈. 리을 비니무언이 어렵다. 비니무언은 화자가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포기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